오늘 학습하실 자료는 89쪽에 나와 있고요. 수업 내용은 수학 삼각함수, 그 다음에 찾기 참조함수인데, 삼각함수에 관한 거는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함수 자체가 수학 삼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된 거고요. 뭐 사인 코사인은 안 나옵니다. 찾기 참조함수, 얘는 뭐 잘 나오는 유형이고요. 수학함수는 어떤 거냐면 그런 거예요. 합계를 구하시오, 반올림을 하시오, 뭐 이런 것들, 나머지를 구하시오, 정수화 처리하시오, 뭐 이런 거, 제곱근함수 루트라든지 그런 것들은 수학함수라 그래요. 평균을 구하시오, 이런 거 통계함수라고 하고, 범위가 약간 다릅니다.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이 접수 코드의 맨 앞에서 그랬어요. 접수 코드의 맨 앞에서 요거 한번 좀 볼게요. 접수 코드의 맨 앞에서 5번째 문자라고 그랬거든요. 요거 문자라고 했거든요. 요거 3이니까 밑에 있는 코드 3에 해당하는 대출 상품을 가져올 건지 대출 금리를 가져올 건지를 이제 판별해야 되는데, 우리 문제는 대출 금리를 찾아와라 이런 거죠. 그러면 미들 함수는 는 MID 가로 열고 이 접수 코드의 5번째에서 한 글자, 5번째 문자라고 했으니까 5번째에서 한 글자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짤막짤막 잘라서 여러분들이 풀어 나가셔야 돼요. 5번째 글자라는 것은 MID 함수를 썼을 때 5번째에서 한 글자를 말하는구나 하고 이거를 이해하셔야 되고, 맨 오른쪽 글자가 그러면 right, 1 이렇게 쓰는 거고, 오른쪽 맨 끝 글자가 이러면 오른쪽에서 한 글자가 이런 경우고.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VLOOKUP 함수에서 요 3이란 글자에 해당하는 거를 어디에? 이 표에서 찾아와라 하는 얘기예요. 항상 테이블 어레이라고 나오는 거 앞에 있는 거, 테이블 어레이가 지금 여기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맨 앞에 있는 1, 2, 3 중에 하나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MID 함수를 쓴 겁니다. 항상 요 앞에요. 이게 테이블 어레이예요. 이 중에 맨 앞에 있는 얘들에 해당하는 거를 가지고 계산해야 돼. 그래서 요거에 해당하는 첫 번째 코드를 가져올 건지, 상품명을 가져올 건지, 금리를 가져올 건지. VLOOKUP은. 근데 버티컬 루컵이라 그래서 데이터가 지금 위에서 아래로 세로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버티컬 루컵을 쓰는 거죠. 그는 여기에 VLOOKUP 함수를 써서 이렇게 블럭을 잡는데, 특히 지금 테이블 어레이는 나와 연관된 접수 코드하고 별개로 붙어 있단 말이에요. 다른 영역에. 이런 영역은 무조건 F4번 키를 눌러서 달러 표시가 꽝꽝꽝꽝 찍히게끔 해줘라. 그거에 대한 이유는 따로 말씀을 드릴 거다 라는 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컬럼 인덱스 넘버는 아까 테이블 어레이라고 정해진 이 표가 있었잖아요. 얘네들 중에서 몇 번째 칸에 있는 걸 가져올 거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코드가 첫 번째 칸이고 상품명이 두 번째 칸이고 금리가 세 번째 칸에 있으니까 우리는 세 번째 칸에 있는 걸 가져올 거다. 세 번째 칸에 있는 걸 가져올 거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레인지 룩업이라고 하는 옵션은 뭐냐면 요 3과 동일한 걸 가져와야죠. 4를 찾으면 4는 없잖아요. 만약에 여기 있는 접수 코드가 4나 5나 0이나 이런 거 있으면 즉 코드표에 있는 테이블 어레이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정확히 일치하는 걸 찾아와라. 유사일치를 쓸 때는 안 써도 되고 써도 되고, 위에 있는 건 true일 때 생략하는 거예요. 얘는요. 어떤 애들은 false일 때 생략해요. 함수가 true일 때만 생략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함수는 false일 때 생략하고 VLOOKUP이나 HLOOKUP은 true일 때 생략한다. 위에 있는 거는 생략할 수 있다 이거죠. 우리 시험은 true를 써도 되고 false를 써도 상관은 없어요. 솔직히.
근데 문맥적으로는 false를 써야 된다. false를 더블 클릭해도 되고 얘를 0을 써도 된다. 거짓은 0이니까 true는 1을 쓰면 되고요. 이렇게. 자, 그러면 3에 해당하는 4.2%를 가져올 거고 자동 체결을 쫙 하면 답이 나올 거다라는 얘기죠. 네. 지난 시간에 이제 요거를 풀어봤고요. 이제 이쪽 걸 한번 더 해보시면 또 이해가 또 되실 수 있습니다. 이 판매 금액을 계산할 때는 판매가 여기 있는 판매가 두 번째 줄에 있는 이 판매가에 해당하는 거하고 판매 수량을 곱할 겁니다. 근데 판매가는 상품 코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상품 코드는 이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는 상품 코드에 따른 판매가를 가져오고 수량을 곱할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HLOOKUP을 써야 되겠죠. 이 표가 상품 코드가 가로로 되어 있으니까 HLOOKUP을 쓰는 거예요. 이때 lookup value는 이 코드죠. 요 코드. 요 코드에 해당하는 거를 여기서 찾아와라 하는 얘기죠. 테이블 어레이는 아래쪽에 있는 요 표가 되겠죠. 요 표. 요 표는 항상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F4번 키를 누른다. 그리고 코드에 해당하는 게 첫 번째 줄이고 판매가에 해당하는 게 두 번째 줄이고 출고가에 해당하는 게 세 번째 줄인데 우리는 판매가를 곱해야 되니까 두 번째 줄 거를 찾아와야 된다. 그리고 코드가 3, 3이어야 되니까 만약에 3, 4 이런 코드는 없으니까 반드시 정확히 일치하는 걸 찾아야 된다. 그러면 이거는 판매가예요. 이건 판매가. 그 판매가 여기다가 곱하기 판매 수량을 곱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i의 세 번째 셀이죠. 여기가 i의 세 번째 셀이잖아요. 여기다가 곱하기 i의 3 쓰면 돼요. 쓰기 싫으시고 클릭하려고 그랬더니 클릭이 안 되잖아요. 그때는 밑에 걸 클릭하거나 위에 걸 클릭하거나 옆에 걸 클릭해서 키보드로 옮겨오시면 돼요. 키보드를 옮겨오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사실은 처음부터 키보드로 가도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쓰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 키보드로 진짜 입력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 그 입력하는 게 싫어서 우리가 클릭 드래그 했던 거니까. 그러면 이제 금액이 나오는 거죠. 반드시 요 코드표, 이 코드표의 첫 번째 줄에 해당하는 거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거고, 이 코드표의 첫 번째 칸에 해당하는 거를 가지고 그게 여기 있으니까 요거를 계산을 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판매가는 세 번째 줄에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 안 돼요. 아까 제가 여기다 2를 썼지 않습니까? 요렇게 블럭 잡아서 제가 두 번째 줄에 있는 이거를 가져옵니다 라고 제가 2를 썼는데, 이렇게 블럭 잡으면 얘들이 세 번째 거 아닙니까? 안 된다는 얘기죠. 왜? 요 표에 해당하는 11223344라는 코드를 가지고 계산했던 거잖아요. 이렇게 블럭을 잡으면 여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VLOOKUP이나 HLOOKUP의 테이블 어레이는 항상 고정되어 있는 상태여야 되고, 그 줄의 첫 번째 줄 HLOOKUP이나 또는 VLOOKUP에서는 첫 번째 칸에 있는 거를 기준으로 검색을 하게 된다. 그래서 말 그대로 찾기 참조에 관련된 함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VLOOKUP이나 HLOOKUP은 데이터 표가 가로로 나열되어 있느냐 아니면 이렇게 세로로 나열되어 있느냐. 대부분 데이터들은 이렇게 세로로 나열하죠. 위에서 아래로. 그럼 여기에 제품 코드, 단가, 거래처, 뭐 금액, 그 다음에 뭐 크기라든지 이렇게 그 상품에 대한 내용을 쭉 나열해 놓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상품 코드를 검색을 하는 순간
그 상품 코드에 대한 이름이라든지 단가라든지 거래처라든지 담당자 이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오게끔. 그래서 우리가 학번을 입력하면 그 학번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내용이 쫙 나오게 한다든지, 사원 코드를 입력하면 아니면 그럴 수 있죠. 회사에서 누구를 찾으러 왔어. 만나러 왔어. 누구를 찾으러 오셨습니까? 했더니 영업부 김 과장님 만나러 왔는데요. 그러면 사실은 몇 층에 가십시오라고 말씀드리긴 그렇죠. 개인정보고 하니까. 근데 이제 영업팀 만나러 갔다면 이제 경비실에서 뭐 전화를 걸거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신분증 확인하고, 그래서 그 컴퓨터를 가지고 영업부 김대리, 뭐 김과장하고 검색을 해보면 몇 층에 연락처가 있겠죠. 그러면 경비실에서 과장님 지금 프론트에 누가 오셨는데 만나시겠다고 하는데 혹시 아시는 분인지, 내려올 수 있으신지, 뭐 이런 거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할 때는 조회를 해야 되잖아요. 경비실에서. 그 조회할 때 쓰는 게 VLOOKUP 함수를 쓰죠. 많이 활용하는 기능이에요. 실무 업무에서는.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성적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기는 건데, 추수함수하고 랭크함수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추수는 사용법이 단순해요. 추수 어떤 값, 그 값이 1일 경우, 2일 경우, 3일 경우, 이런 식으로 쭉 나열하는 거죠. 255일 경우까지. 그럼 여기서는 순위를 계산해서 몇 명이 시험을 봤어요? 7명이 시험 봤잖아요. 7명이 시험 봤으니까 는 추수 석차를 가지고, 석차, 등수죠, 등수. 이 책에서는 지금 순위를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순위를 계산해서 1등이라면 최우수, 2등이라면 우수, 3등이라고는 보통, 나머지는 4등, 5등, 6등, 7등이니까 여기는 노력, 이렇게 써야 된다 이거죠. 7명이 시험 봤으니까 7가지 경우의 수가 나와야죠. 7가지 경우의 수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추수라는 함수 자체는 단순해요. 경우의 수를 쫙 나열하면 돼요. 무조건 나열하기만 하면 돼요. 이때 순위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 하는 거죠. 순위. 그러니까 순위는 는 랭크 가로 열고 값 범위 옵션. 여기서 옵션은 큰 수가 1등이냐 작은 수가 1등이냐 이걸 매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큰 수가 1등, 그걸 우리는 내림차순하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작은 수가 1등이라는 것말은 오름차순이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설명을 그렇게 해놨다고 여기서는. 예. 그럼 여기서 값이라는 거는 뭐죠? 성적이죠? 그러니까 는 랭크 가로 열고 내 성적을 포함한 다른 성적까지 포함했을 때, 이때 나라고 하는 파란색 값은 내 거지만 녹색 값은 나도 있고 남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무조건 F4번 키를 누른다. 네. 그리고 컴마를 치면 오더라는 옵션이 뜨는데, 오더 내림차순이 즉 큰 수가 1등일 때는 0을 쓰거나 생략할 수 있고, 작은 수가 1등일 때는 오름차순을 써야 되니까 1을 하고 꼭 써야 되고, 자, 여기 내림차순을 써도 되고, 자, 여기다가 이렇게 쓴 거죠. 이렇게 써도 되고, 사실은 뒤에 거를 생략해도 되고. 아까 VLOOKUP에서는 true일 때, 1일 때 생략할 수 있고요. 랭크는 0일 때 생략합니다. false일 때 생략해요. HLOOKUP이나 VLOOKUP에서는 1일 때 생략하는 거예요. 1일 때, 참일 때 생략하는 거고,
랭크 함수는 0일 때 생략하는 겁니다. 그 생략하는 옵션 값이 서로 달라요. 두 가지가 시험에 필기, 실기 뭐 꼭 나오다시피 하다 보니까는 문법 자체를 외우셔야 돼요. 네. 그러면 요 수가 여기에서 요 랭크 값이 요 순위에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요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요게 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거를 한꺼번에 쭉 외워서 쓰시려면 어렵잖아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구간을 공부하셔야 돼. 구간. 그러니까 추수는 그냥 나열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개. 10명이 시험 봤으면 10개를 나열하면 되고 100명이 시험 봤으면 100가지를 나열하면 돼요. 그리고 앞에 값을 가지고 그 값이 10이면 10번째 값. 이 값이 100이면 100번째 값. 이 값이 1이면 첫 번째 값. 이렇게 가져가는 걸 추수함수라 그래요. 초이스 고르는 거니까. 문법 자체는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어떤 값인지를 모른다는 거잖아요. 현재. 내가 몇 등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등수는 랭크 함수로 찾으면 되는 거니까. 랭크 함수를 찾으면 되니까는 요렇게 사용하면은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종이에다가 연습을 하시는 거죠. 답을 풀어놓고 이거를 그대로 입력을 해 보시는 거예요. 이제 연습장을 보고 입력을 해서 답이 나왔는지 틀리게 나왔는지, 틀리게 나오면 어디가 틀렸는지를 찾아봐야 되고. 예. 근데 책자에 보면 답이 나와 있으니까 그거 보고 따르륵 치고 엔터 치면 당연히 답이 나오죠. 그럼 타자 연습한 거잖아. 보고 치는 연습만.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나오는 네 번째 값은 어렵지는 않아요. 자, 한번 볼게요. 문제 4번은 뭐라고 표현이 되냐면 비고 D 18번째 서부터 D의 24번째 비고가 노력인 학생의 성적을 C 18번째부터 C 24번째 성적의 합계를 계산하시오 이거죠. 여기 노력이라고 되어 있는 학생의 성적이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 둘 셋이지 않습니까? 노력. 그 사람들의 합계를 구하래요. 점수의 합계를 구하라는 거죠. 그럼 무슨 함수를 써라? 는 sum if. 그럼 sum if라는 함수 문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범위 그리고 조건 그 다음에 합계를 구할 범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흡사한 게 뭐가 있냐면 는 average if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범위, 조건, 평균을 구할 범위. 그러니까 문제가 비고란에 노력이라고 되어 있는 학생들에 대한 학생들의 성적에 대한 평균을 구하시오. 그러면 average if가 되는 거고 sum if 하면 합계를 구하면 되는 거고 비고가 노력으로 되어 있는 학생들은 몇 명일까요? 물어보면은 count if를 쓰면 되고 범위, 조건. 범위, 조건 여기는 개수를 구할 범위는 없어요.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함수 자체가 average 평균, if 조건부, count 개수 세는 거, if 조건부, sum 합계 구하기, if 조건에 맞는 거. 자, 그러면 여기서 범위는 뭐죠? 비고죠, 비고. 비고라고 되어 있던 자리에 노력이라고 되어 있는 글자를 찾을까? 이게 조건이죠. 합계 구할 범위는 어디죠? 여기 성적이죠, 성적.
이겁니다. 여기 비고란에 노력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색깔을 칠해드리면 노력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얘들. 그렇죠? 얘네들의 합계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노력에 해당하는 것들의 합계를 구하라는 얘기죠. 이 뜻 자체가. 이거를 에버리지 if라고 고치면 노력이라는 학생들에 대한 성적의 평균을 구하면 되고, 노력은 몇 명일까요? 그러면 count if만 가지고 처리하면 되고, 그렇게. 그러면 이거를 다시 여기서 말하는 비고라는 아까 D 18번째부터 D 24번째고, 성적은 C 18번째부터 C 24번째고, 조건은 노력 그대로 맞고, 조건은 따옴표 안에다 씁니다. 따옴표 안에다 써요. 이게 답이에요. 이거를 이제 종이에다 적으셨으니까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는 sum if 가로 열고 range criteria sum range. range는 범위고 크리테리아는 조건인데, 이때 범위라고 하는 거는 조건이 들어있는 곳이 범위예요. 범위는 여기를 잡고 조건은 노력이라고 하면 안 되죠. 여기는 남옆밖에 없잖아요. 남옆밖에 없잖아요. 여기가 범위가 돼야지. 이 안에 노력이 있든지 보통이 있든지 하는 거니까. 이거. 그리고 노력이라는 글자를 클릭해도 돼요. 노력이 들어있는 글자를 클릭해도 되는데, 만약에 이 성적이 바뀌면, 점수가 바뀌면 석차에 의해서 노력이 아니라 우수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여기를 클릭하면 안 돼요. 시험에서는 클릭해도 돼요. 어차피 이 점수는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근데 실무에서는 얘가 83이 아니라 100점이 되는 순간 최우수가 되잖아요. 그럼 최우수가 되기 때문에 노력이 아니란 말이야. 그럼 노력은 다른 학생이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지. 여기서는 노력이라고 직접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합계를 구할 범위는 성적란이 되는 거죠. 성적란이 되는 거죠. 답이 그렇게 구해지는 거죠. 근데 요 범위하고 잠깐만, 이 범위하고 합계를 구할 범위가 같을 때가 있어요. 같을 수가 있어요. 그럼 뒤에 거는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아까 여기가 이 부분이 sum range가 대괄호가 걸려 있었어요. 어떤 얘기냐면 90점 이상인 사람들의 합계를 구해봐라.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적 중에서 90점 이상인 사람들의 성적의 합계를 구해보래. 그러니까 89 빼고 83 빼고 79 빼고 90점 이상 될 만한 건 체크해보래. 그러면 는 sum if 범위가 여기죠? 범위가 여기잖아요. 그리고 조건은 따옴표 안에다 크거나 같다 90이라고 쓰는 거거든요. 그럼 합계 구할 범위가 여기잖아요. 똑같잖아요. 범위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94, 90, 요 네 사람의 점수가 구해지는 건데, 자, 문제가 만약에 90점 이상인 학생들의 점수의 합계를 계산하시오. 그러면 답이 이렇게 되는데, 이때 범위가 점수가 되죠? 90점 이상이니까 조건이 90점 이상이고 90점 이상이든 아니든 성적이 들어있는 데가 범위가 그런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합계 구할 범위도 거기잖아요. 그럼 얘가 똑같죠? 이 부분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 뒷부분을 생략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우리 시험에서는 그렇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10번에 한 번 나올까 말까?
이렇게 범위 중에 비고란에서 노력이라고 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성적 합계를 구하라.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축구를 좋아하는 여학생들의 국어 점수 합계를 구하라. 여학생들의 국어 점수 합계를 구하라 그러면 성별 남자 여자인데가 범위가 되고 조건은 여학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합계 구할 범위는 국어 점수가 되는 거죠. 국어 점수 중에서 90점 이상 되는 사람들의 점수의 합계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거의 안 나왔다고. 남학생들의 몸무게 합계를 구하시오. 평균을 구하시오. 그러면 남자인지 여자인지가 범위가 되고 그때 남자 여자가 조건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남자 여자 들어있는 데가 범위가 되고 그 다음에 몸무게나 뭐 키나 국어 점수나 영어 점수나 거기가 합계를 구할 범위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범위와 합계 구할 범위를 분리시켜 놨어요. 우리 시험에서는. 그럼 실무에서는 아닐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필기시험에서는 이렇게 내요. 필기시험은. 그러면 얘도 맞는 말이고 얘도 맞는 말이죠. 둘 다 맞는 말이지. 그렇지. 그리고 엉뚱한 걸 집어넣는단 말이야. 엉뚱한 거를. 그럼 틀린 거로 이렇게. 네. 근데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여기서는 F4번 키 누르는 게 없어요. F4번 키는 자동 채우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자동 채우기. 자동 채우기를 하지 않는 문제에서는 F4번 키가 즉 달러 표시가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 네. 5번 문제가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하나하나씩 볼게요. 성적 지 18번째부터 지 24번째, 26번째 성적에서 세 번째로 큰 높은 점수를 받은 사원의 이름은 3등한 사람의 이름이 뭐냐 이거죠? 3등한 사람의 이름을 찾는 거죠. 무슨 함수를 써라? VLOOKUP 함수를 쓰고 라지 함수를 쓰래요. 그러니까 VLOOKUP은 지금 몇 번 해봤으니까 라지 함수를 써볼게요. 라지는 범위 그리고 K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범위 중에서 K번째로 큰 내용, 큰 값이죠, 값. 여기서 값이라는 건 숫자가 아니라 글자가 될 수도 있고, 근데 글자도 크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대부분은 숫자 값을 보통 얘기하죠. 숫자 값. 그럼 요거와 흡사한 게 뭐가 있냐면 는 스몰 똑같아요. 이거는 작은 값. 라지는 몇 번째로 큰 값, 스몰은 몇 번째로 작은 값. 맥스는 가장 큰 값, 미니멈은 가장 작은 값.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이거를 이렇게 알아서 구하시오라고 하면 답이 천차만별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VLOOKUP을 쓰고 라지를 써라. 두 가지를 꼭 써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제외한 어떤 거라도 쓰면 안 된다. 둘 중에 어떤 거라도 놓쳤으면 안 된다. 반드시 두 가지를 꼭 써서 답을 만들어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는 라지가 뭔지 알고 VLOOKUP이 뭔지 알고 얘를 응용하는 문제니까는 그러면 는 VLOOKUP에서 찾는 값 lookup value 그 다음에 table array 범위가 있었죠. 그 다음에 column index number 순번이 있었죠. 순번. 그리고 반드시 일치하는 값 비슷하게 일치하는 값 옵션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범위는 어디예요? 범위가? 여기서 범위가 어디예요?
여기서 또 여기까지죠? 얘가 범위잖아요. 여기. 찾는 값은 뭐예요? 3등한 값. 이 중에는 1등에서 2등에서 8등까지 값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100점에 해당하는 걸 찾아라 그러면 최주영이고 56점에 해당하는 걸 찾아라면 방정수가 되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범위 중에서 첫 번째가 찾는 값의 3등, 그 다음에 우리는 두 번째에 있는 성명을 찾아오면 되고 반드시 그 점수랑 동일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100점에 해당하는 거 어떻게 찾아요? 100점에 해당하는 건 100점에 해당하는 거 어떻게 찾아요? 는 VLOOKUP 100점 어디에서? 요 동네에서 컴마 100점에 해당하는 점수가 성적에 있고 이름을 찾는 거니까 두 번째 걸 찾아오겠죠? 컴마 정확히 일치해야죠. 최종 맞네. 그러면 이 100점 대신에 98점은 누구죠? 98점? 심학성이죠. 그렇죠? 그럼 90점은 도지영이네. 그러면 97점은 없잖아. 그런 거 100점, 98점, 90점에서 97점은 없죠. 당연히 오류가 나죠. 그럼 여기서 90점이라는 사람이 도지영 씨인데 도지영 씨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90점 대신에 뭐를 쓰면 된다? 라지 이 범위 중에서 컴마 3등이 90점이니까 그렇게 찾는 거지. lookup value가 3등을 찾는 거죠. 3등. 그 성적 범위 중에서 첫 번째가 점수, 두 번째가 이름이니까 두 번째 걸 찾아야 되고 그 90점인지 98점인지랑 반드시 똑같은 값을 찾아와야 되기 때문에 false를 써야 되고. 그거를 우리가 하나씩 염두에 두고 계산을 해 봐야 돼요. 그에 대한 해설이 95쪽에 보시면은 중간에 수식의 이해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설명도 보시면 좋아요. 설명. 근데 우리가 VLOOKUP 계산할 때는 F4번키 누르는 거 있었잖아요. 아까. 그게 없죠? 없지 않습니까? 왜? 한 번 계산하고 말 거거든. 자동차 쫙 내리는 게 아니라 한 번 계산하고 말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 한 거예요. 자, 는 VLOOKUP 찾는 값은 세 번째로 큰 값이니까 라지 범위 중에서 컴마 3 컴마 그리고 이 성적에 해당하는 성명을 찾아와야 되니까 lookup value 그리고 첫 번째가 성적, 두 번째가 성명이니까 두 번째 그리고 컴마 레인지 루컵은 정확히 90점인가 뭐 찾아와야 되겠죠. 그렇죠? 엉뚱한 거 찾아오면 안 되니까. 거기다가 컴마 false. 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컴마 3이 아니라 얘가 컴마 2가 되면은 2등이고 4를 쓰면 네 번째로 큰 값 4등이 되는 거고. 거꾸로 이런 문제도 있어요. 역으로 도지영 씨는 몇 점을 받았을까요? 이거는 전혀 다른 함수가 됩니다. 성명을 가지고 성적을 찾는 거는 되게 어려워요. 앞에 있는 걸 가지고 뒤 거를 찾으라 그러면 VLOOKUP을 쓰면 되는데 뒤에 있는 거를 찾아가지고 앞에 있는 거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함수 자체가 달라져요. 인덱스가 들어야 되고 매치 함수가 들어야 되고 전혀 다른 함수가 돼요. 다행히도 시험에 안 나와요. 뒤에 거에 해당하는 앞에 걸 찾으시고 이거는 시험에 안 나와. 다행히도. 그런데 ITQ라는 시험에 나와요. 그게.
요 뒤에 이름을 정해주고 최주영 씨는 몇 점일까요?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되게 헷갈려요. 되게 헷갈려요. 근데 ITQ에서 그렇게 문제를 내다 보니까 컴활 자격증에서는 안 내. 똑같은 거 내면 뺏겨서 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어차피 V루급이나 H루급은 원체 중요하기 때문에 안 낼 수가 없는 거고, 랭크 함수하고. 근데 그렇지 않은 함수를 똑같은 유형으로 내기에는 조금 차별화가 안 된다라고 해서 안 내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6번 문제는 아주 웃기는 문제예요. 문제 자체가 아주 이상하게 문제가 나왔어요. 이건 뭐냐면 각 품목의 생산량을 상자당 개수로 맞춰서 상자에 담아 출하시키고 남은 나머지를 구하시오. 뭐냐면 생산량 나누기 상자당 개수 그리고 그에 대한 나머지를 구하라, 이런 얘기를 말로 길게 한 겁니다. 여러분들 100을 40으로 나누면 몫이 값은 나누면 값이 2.5가 돼요. 맞습니까? 는 100 나누기 40 하면 이게 2.5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때 몫은 나머지는 몫이 얼마죠? 2죠? 몫은 2입니다. 나머지는 20이에요. 이때 무슨 함수를 쓰래요? MOD, INT, MOD 함수 중에서 선택하시오라고 써있잖아요. 그럼 써봐야지 뭐. 여기다가 는 MOD 그러면 뭐라고 나와요? 나머지를 구하는구나. 그렇죠? 그 다음에 는 INT라고 쓰면 소수점 아래를 버리고 가장 가까운 정수로 내림합니다. 그 다음에 MODE는 뭐라고 돼요? MODE는 여기 모드는 가장 자주 발생하는 값, 최빈값 5, 3, 3, 3, 3, 2, 7 그러면 3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3이 최빈값이 되는 거예요. 가장 많이 발생하는 숫자가 뭐냐 이거죠.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숫자가 뭐죠? 7 좋아하죠. 7 좋아하잖아요. 예. 외국에서는 4를 좋아한대요. 4를 좋아하는데 4가 땅의 숫자고요. 3이 하늘의 숫자래요. 그래서 합한 게 7인데 7은 완벽의 숫자래요. 완벽의 숫자. 그래서 한국 사람도 4 싫어하잖아. 죽을 4 그것 때문에. 예. 그러면 미국 사람한테 물어보면 한국 사람한테 물어보면 어떤 숫자를 좋아하는지 써서 보세요. 그러면 우리 스티커 붙이는 거 있잖아요. 스티커 많이 좋아하는 거 붙이잖아요. 그게 최빈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실기시험에 안 내요. 필기시험에 나옵니다. 그럴 수는 있어요. 다음 중 가장 큰 값은 1 는 INT 5.3 2 MOD 아까 100, 40 얘는 나머지 20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3는 모드 20, 20, 30, 30, 30, 40 최빈값이니까 30이 많이 나왔죠. 그렇죠? 이런 거 이렇게 시험에 내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5가 되고 얘는 20이 되고 얘는 30이 되니까
가장 큰 값은 30이 되겠지. 그럼 이제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문제를 내죠. 필기시험에. 실기시험에서는 다음 중 최빈값을 구하시오. 가장 많이 발생한 숫자값이 뭔가를 계산하시오. 이렇게 내지는 않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여기서는요. 는 MOD 모듈라 잉여 남는 거 얘를 컴마 얘로 나누는 거죠. 왼쪽 거를 오른쪽 거로 나누면 250을 24로 나누면 240이 되고 10이 남을 거 아닙니까? 10 나머지 구하는 거예요. 얘는 330 똑 떨어졌잖아. 그럼 MOD 함수가 뭐 대단한 거라고 나머지 구하는 건데 100을 40으로 나누면 몫이 2가 되고 나머지가 20 되는 건데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시험에 내느냐 하는 거죠. 어떤 수를 어떤 수 m을 n으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0이 되었다. 어떤 수 m을 n으로 나누었더니 나머지 0이 되었다. 즉 는 mod m n 이랬더니 이 결과가 0이 되었다. 이거잖아요. 나머지가. 그러면 m은 n의 배수 관계이다. 맞죠?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판별하시오. 그래서 이렇게 내죠. 문제가 는 if mod 수를 2로 나눠요. 어떤 수를 2로 나눠요. 그랬더니 나머지가 0이 될 수 있잖아요. 0이라는 말은 짝수죠. 2의 배수니까. 그러면 짝수가 되고 아니면 홀수가 되고. 아니 거꾸로 나머지가 1이 되면 뭐가 되죠? 어떤 수를 2로 나누었더니 나머지 1이면 2의 배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홀수가 되고 아니면 짝수가 되고. 자, 7의 배수인지를 확인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오면 는 if mod 어떤 수를 7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0이 되면 그 수는 7의 배수가 되고 아니면 공란으로 처리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시험에 문제가 나와요. 필기시험에. 예. 실기시험에서는 뭐 어렵게 내지는 않는데 INT라고 하는 거를 쓸 수도 있고 INT는 어떨 때 쓰는 건지도 아셔야 되죠. 그렇죠? MOD는 지금 모듈라 나머지를 구한다는 그런 겁니다. 잉여 남는 거. 그러니까 3의 배수가 아닌 거를 고르시오 라고 하면은 어떤 수를 3으로 나누었을 때 MOD 나머지가 0이 되면은 3의 배수가 되고 아니면 3의 배수가 아닌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것도. 그게 중요한 거. 여기서는 답은 단순해요. 그냥 답은 이게 답인데 이게 뭐 얼마나 대단한 거라고. 그래서 이 값이 0이 되면 B의 30은 C의 30의 배수 관계가 된다. 그게 중요한 거죠. 여기서는. 즉 똑 떨어졌느냐. 초등학교에서는 똑 떨어졌느냐. 이렇게 대기다 보면 되는 거고 이제 중고등학교에서는 배수 관계를 확인할 때 쓰는 거고. 지금
96쪽에 보면은 단순히 계산하는 것만 나왔어요. 단순히 계산하는 것만 나왔어요. 그 다음에 int 함수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int. 아까 int도 나왔는데, int 함수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넘지 않는 최대의 정수값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는 int를 썼더니 소수점 아래를 버리고 가장 가까운 정수로 내림합니다 라고 했는데, 자 보세요. 는 int 5.5 그럼 뭐죠? 소수점 이하를 버리고 가장 가까운 정수값을 취한다. 가장 가까운 정수로 내림합니다 그랬지. 내림이라는 건 뭐예요? 6으로 못 가는 거죠? 5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뭘까요? 소수점 이하를 버렸어요. 그럼 마이너스 5에서 가장 가까운 정수는 어딥니까? 내림이니까 마이너스 5로 가요? 마이너스 6으로 가요? 이 말이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5.5를 넘으면 마이너스 5로 가죠. 넘으면 마이너스 5로 가. 마이너스 5가 큰 숫자니까 마이너스 5.5보다는. 그럼 답이 마이너스 6이죠. 그러니까 수직선상에서 따지면 돼요. 수직선상에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5가 있고 여기가 6이 있는데 5.5는 여기 있잖아요. 5.5는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가지 못하고 여기로 슉 가야 되니까 5가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마이너스 5.5가 여기 있고 마이너스 5가 있고 여기는 마이너스 6이 있으면 여기는 마이너스 5.5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작은 값으로 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죠. 그렇죠. 숫자 딱 값이 int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는 int 가로 열고 100 나누기 40을 하면 2.5로 갔잖아요. 2.5로 갔잖아요. 100 나누기 40하면 2.5가 되잖아요. 근데 int를 만나니까는 2.5에서 어디로 간다? 2로 가겠죠. 2로 가겠죠. 그 답이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몫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몫을 구하는 함수는 아닌데 몫이 구해진 거죠. 그러면 100이라고 하는 숫자는 40을 2로 곱했죠. 그리고 나머지 20을 더했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20이라는 숫자는 다시 표현한다면은 100에서 40을 2로 곱한 거에서 빼주는 거죠. 이게 제수, 피제수가 되고 몫이 되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구하려면 옛날에 되게 어려웠었어요. 원래 값에서 제수, 피제수 곱하기 몫을 곱해가지고 빼주면 나머지가 구해지는 건데, 이렇게 계산하려고 보니까 이게 이제 나머지 구하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표현했다? 지금은 MOD 100,40을 쓰면 그냥 나머지가 되니까, 얘가 20이 되니까 지금은 이렇게 쓰지 막 복잡하게 이렇게 계산 안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계산 안 한다고. 요게 이 몫이잖아요. 여기 몫이잖아. 어려웠지 예전에는. 어려웠지. 그러니까 저도 엑셀을 배우기 전에 옛날에 뭐 코볼이고 포트란이고 이런 컴퓨터 언어에서는 이런 나머지를 구하려고 그러면 애먹었었어요. 공식이 수월해지고 또 자주 하다 보면 뭐 어려운 건 아니죠. 하다 보면 외워졌는데 엑셀을 배우다 보니까 나머지를 이런 식으로 계산했단 말이야. 몫과 제수, 피제수, 목 해가지고 빼고 더하고 뭐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MOD라는 함수가 있대. 그래서 딱 쓰면 된대. 너무 쉬운 거야.
너무 쉬운 거예요. 내가 고생을 안 해도 되고. 그래서 바뀌는 거죠. 이제 이렇게 쉽게 넘어가는 거죠. 쉽게. 97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제 문제를 또 하나씩 풀어볼 건데요. 여기는 이제 추수함수 나왔고요. 라이트 함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할인율 표를 가지고 계산하는 HLOOKUP하고 라운드업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year to day VLOOKUP 나오고, 에버리지하고 HLOOKUP 나왔고, 인덱스 함수 나왔고. 문제 1번은 사원 코드의 오른쪽 끝 문자가 1이면 영업부, 2이면 인사부, 3이면 총무부, 4이면 기획부로 표시하시옹. 추수함수하고 라이트 함수를 사용하래요. 그럼 뭐 대략 눈치 나왔죠, 그렇죠? 아까 추수함수는 어떤 값이고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이렇게 쓰는 거니까, 여기서 값이라는 건 뭐다? 사원 코드의 오른쪽 끝 문자에 따라서 1이면 영업부가 되고, 2이면 인사부가 되고, 큰일 났네. 손가락이 제대로 못 찾아가네. 3이면 총무부가 되고, 4이면 기획부가 되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사원 코드의 맨 오른쪽 끝 문자를 말하는 것은 라이트 함수를 써서 사원 코드에서 1을 쓰면 돼요. 사원 코드가 있는데, 이 사원 코드가 있는데, 어디 가서 이 사원 코드가 있는데, 이 사원 코드의 제일 오른쪽에는 요거를 갖고 따지는 거거든요. 그 사원 코드에서 오른쪽에서 한 글자를 잘라라. 그게 오른쪽 끝 문자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사원 코드라고 적혀 있지만, 우리말로는 사원 코드지만 실제로는 A의 세 번째 셀이죠. 여기다가 A의 3 쓰면 되죠. 그럼 얘가 답이 되는 거예요. 물론 뭐 페이지 넘겨보시면 뒤에도 답이 착 설명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문법을 하나씩 맞춰 나가시는 거야. 라이트는 끝에서 몇 개를 자르는 거, 추수는 여러 개 나열된 것 중에서 몇 번째 걸 고르는 거. 추수함수하고 라이트 함수, 또 추수함수하고 미들 함수, 추수함수하고 레프트 함수, 이런 거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런 거 있죠? 주민등록번호, 주민번호의 성별 코드를 이용해서 1 또는 3이면 남자, 2 또는 4이면 여자로 표기하시오. 그렇죠? 이거를 if 미들 함수로 쓸 건지, 또는 추수 미들 함수를 쓸 건지 달라져 버려요. 그리고 if 미들로만 쓸 건지, 아니면 이거를 if 미들 우호 함수로 3개로 나눠서 쓸 건지, 2개로 쓸 건지, 추수 함수로만 쓸 건지 다 달라요. 이게 다 달라요. 어떤 거를 쓰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만약에 주민번호가 A의 세 번째 셀에 있었다고 하면, 자, 뭐 써볼게요. 제가요. 는 if MID A의 세 번째에서 성별 코드는 8번째죠. 성별 코드는
여덟 번째 있어요. 우리가 뭐 면, 월, 일 빼기 1, 2, 3, 4 여덟 번째 글자죠. 그렇죠. 여덟 번째 있거든요. 여덟 번째에서 한 글자를 자르는 거예요. 얘가 1이면 이러면 안 돼요. 1이면 이렇게 써야 돼. 왜? 문자거든. MID를 거치면 무조건 문자예요. 그 따옴표 안에다 물어봐야지 숫자 1로 물어보면 안 돼요. 필기시험에 나와. 이렇게 되면 그럼 무조건 땡이야. MID나 레프트 라이트를 거치면 무조건 따옴표 안에 물어봐야 돼. 이러면 남자. 아니면 뭐죠? 2인지 3인지 4인지 또 물어봐야잖아. if MID A의 세 번째에서 여덟 번째에서 한 글자가 이번에 2이면 이때는 여가 되고, 다시 1, 2도 아니면 또 물어봐야 돼. 이번엔 3이냐 물어봐야 돼. 그러면 남. 3도 아니면 뭐죠? 1도 아니고 2도 아니고 3도 아니면 무조건 4지. 그때는 안 물어봐. 그냥 여라고 처리하면 끝나. if가 3번 나와요. 시험에 if를 3번 낸 적은 한 번 있었어요. 한 번. if는 2번밖에 안 나와요. 보통 시험에. 이렇게 문제를 내지는 않아요. if가 3번 나오니까.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내느냐? 는 if. 아까 요걸 물어봤었잖아요. 1 또는 3이면 그랬잖아요. 1 또는 3. 1 또는 3은 어떻게 물어볼까요? 우화 함수 안에다 물어봐. 그러면 남. 아니면 여. 이렇게 끝나. 1 또는 3이니까 남이고 아니면 2 또는 4잖아요. 1 또는 3이면 남인데 아니면 2 또는 4냐고 안 물어봐요. 합격입니까? 그랬더니 그래. 아니면 불합격입니까? 안 물어보죠. 합격 아니면 불합격이니까 경우의 수가 남 아니면 여잖아요. 이거는요. 이렇게 1 또는 3이면 남 아니면 여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인가 판별하고 아니면 여자로 처리하면 돼요. 이거를 거꾸로 이럴 수는 있어요. 얘를 2로 물어보고 4로 물어봐서 여기를 여로 처리하고 여기를 남으로 처리해도 돼요. 이거는 가능합니다. 2 또는 4면 여, 1 또는 3이면 남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든 물어본다? 는 추수 여기다가 MID A의 세 번째 8,1에 따라서 남, 여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얘는 제일 어려워요. 만약에 성별 코드가 지금 9번과 0번은 잘 안 쓰신다 그랬죠? 살아계시면 118살이시니까 일반 직장에서는 성별 코드가 9번이나 0번 되신 분이 취업을 하시거나 이러진 않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성별 코드가 1, 2, 3, 4, 5, 6, 7, 8, 8개 중에 한 사람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쓰려면 어떻게 됩니까? if를 7번 써야죠. 1입니까? 2입니까? 3입니까? 4입니까? 5, 6, 7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1 또는 3 또는 5 또는 7 그러면 남이고 아니면요. 얘는 남녀 8개만 나열하면 되잖아요. 얘가 수월하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어떤 문제를 요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요구하느냐. 그래서 어떤 함수를 쓰느냐도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자격증 과정을 통해서 자격증에 응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직장 업무에 적용도 해보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험에는 이런 유형으로 나온다. 또 실무에서는 어떻게 적용한다. 이렇게. 여기에서 지금 요 끝에 있는 글자를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1, 2, 3, 4, 1이면 영업부, 2면 인사부, 3이면 총무부, 4이면 기획부를 만약에 if하고 라이트 함수를 써라 그러면 1입니까? 2입니까? 3입니까? 4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 이렇게 처리해야죠. 아니면 추수를 쓰니까 간단한 거지. 추수를 쓰니까. 그러니까 추수라는 함수 자체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거를 하나씩 풀어나가서 이때 값은 사운코드의 오른쪽 끝 문자라고 말하는 거고 이 사운코드 오른쪽 끝 문자를 라이트 함수를 쓰면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 사운코드가 A의 세 번째 셀에 있으니까는 라이트 함수를 이렇게 처리한 거지. 그런 과정을 많이 하시다 보면 그냥 문제를 보면 따르르륵 코딩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문제 2번은 잠깐만요. 답을 먼저 그럼 써볼까요? 그다음 얘도 달러 표시가 안 들어가죠? 내 왼쪽에 있는 코드만 갖고 물어봤으니까 이 코드랑 다른 거랑 막 결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달러 표시가 안 들어가고 자동 처리만 하면 되죠. 자, 이 문제를 좀 볼게요. 이 문제. 두 번째 문제 잘 보세요. 할인액을 계산하는 건데 만약에 이거를 할인율을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할인율을 계산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55개를 팔면 몇 퍼센트 할인해 준다는 뜻이에요? 55개를 팔면 할인율이 몇 프로예요? 보세요. 55개. 77개는 할인율이 얼마예요? 6%? 60개는? 0%, 3%, 6% 셋 밖에 없어요. 셋 중에 하나 고르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이 수량을 딱 요거를 보고 60개를 산대. 그러면 몇 프로를 할인해 줄까? 3%죠? 제가 따로 설명 안 드렸는데 알아맞추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60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를 보고 아는 거예요? 60은 없지만 40개 이상 70개 미만이라는 의미로 3%를 맞추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비슷하게 일치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아까 계산했던 문제들은 33에 해당하는 코드가 여기 있으니까 이걸 맞추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코드가 33이 아니라 34 같으면 어떻게 돼? 34 같으면 34라는 코드가 없잖아요. 그 에러가 나는 게 당연한 거지. 근데 지금 이 문제 같으면 만약에 55개를 산다 그러면 3%, 100개를 사면 이상이니까 6%. 그렇죠? 그러면 이 판매 금액에다가 이 할인율을 곱하면 얼마를 할인해 주겠다라는 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럴 거 아닙니까? 그건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쓰면 되지 뭐. 판매 수량과 할인율 표를 이용하여 할인액을 계산하시오. 할인액은 판매 금액 곱하기 할인율. 그러니까 는 판매 금액 곱하기 수량에 따른 할인율. 이걸 계산하는 얘기죠. 그렇죠. 이때 할인액은 10의 자리에서 올림하여 100 단위까지 표시하시오. 34,530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되나? 34,600원으로 처리하시오. 이렇게 돼 있대. 10의 자리에서 올림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수점 이하 두째 자리에서 올림, 반올림이 아니라 10의 자리에서 올림, 100의 자리에서 내림, 1000의 자리에서 반올림, 이렇게 소수점 이상에 대해서 반올림, 올림, 내림이라는 말이 있어요. 초등학교에서는 소수점 이하를 안 배우기 때문에
커말 자격증은 성인들만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초등학생들도 보잖아요. 원래 기능사 자격증 시험, 기능사 자격증 시험은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는 전제하에 수준으로 물어봐요. 문제 자체 수준도. 그러니까 사과 2개를 사고 사과 3개를 사면 사과가 몇 개일까요? 라고 그렇게 유치하게 문제를 내지 않는다. 고졸 수준으로 낸다. 이런 얘기죠. 마찬가지로 워드 커말도 그 수준에서 문제를 내요. 그러면 소수점 이하에 대해서 문제를 내느냐 10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내느냐는 상공회소에서 알아서 할 문제인데, 보통 성인들은 소수점 이상에 대해서 올림 10의 자리에서 올림 그러면 모르시더라고.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이거는 아시는데, 근데 이 반올림이나 올림이나 내림은 자릿수가 있단 말이에요. 10의 자리 또는 소수점 둘째 자리라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통합해서 문제를 내니까, 또 어린 학생들도 시험을 보니까 초등학생까지, 그래서 같이 공용해서 문제를 내는 셈이에요. 그리고 할인율표의 의미가 나와 있어요. 할인율표의 의미. 40개 미만은 할인율이 없다는 뜻이고, 40개 이상 70개 미만은 3%란 말이고, 70개 이상은 6%란 말로 써 있어요. 문제지에. 굳이 그 말을 안 써도 딱 눈치껏 때려잡는데, 그 말을 안 쓰면 안 되거든요. 아니, 이 문제를 무조건 이렇게만 표만 보여주면 됩니까? 말로 서술을 안 해놓고 문제만 내면 됩니까? 라고 민원을 제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1에서 40개 미만은 0%, 40개 이상 70개 미만은 3%, 70개 이상은 6%입니다. 라는 거를 분명히 표기를 해놔요. 근데 함수는 무슨 함수를 써라? HLOOKUP 함수를 쓸 거고, 라운드 업 함수를 써라. 라운드업이 올림이거든요. 그러니까 는 라운드 업 어떤 값 자릿수. 그럼 이 값은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판매 금액 곱하기 할인율 하면 되죠. 판매 금액은 옆에 있으니까 곱하면 되고, 할인율은 찾아야 되니까 HLOOKUP을 쓰면 될 거고. 근데 문제는 우리는 요 자릿수를 한번 따야지. 자릿수를 2라고 쓰면 뭐가 된다? 소수 이하 둘째 자리 까지 표시하시오. 이런 얘기죠. 소점에 2자리까지 나와라 하는 거고요. 얘가 마이너스 2가 쓰면 10의 자리에서 처리하시오. 그래서 100의 자리로 표시하시오. 이런 뜻이에요. 1, 10. 10의 자리에서 올림, 10의 자리에서 반올림, 10의 자리에서 내림. 올림 하면 라운드 업, 내림 그러면 라운드 다운, 반올림 하면 라운드. 그렇게 해서 100의 자리까지 표현하는데, 10의 자리에서 올림하라고 했으니까 1의 자리 마이너스 1, 10의 자리 마이너스 2. 100의 자리에서 올림하시오. 그러면 1, 2, 3 마이너스 3 이렇게 쓰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2는 나왔으니까 여기에다가 뭐를 계산해야 된다? 계산을 해줘야죠. 할인액을 여기다 써야죠. 할인액을 써야죠. 근데 할인액은 어떻게 계산한다? 아까 보니까 는 판매금액 곱하기 할인율을 해줘야죠. 할인율은 어디 있어요? 판매 수량에 따른 할인율 표에서 찾아야 되겠죠? HLOOKUP. 이때 lookup 밸류는 뭐다? 판매 수량에 나와 있는 첫 번째 값이 요거니까 얘가 lookup 밸류고, 이 lookup 밸류에 따른 테이블 어레이는 얘가 되는 거고, 당연히 F4번 키 눌러야 되겠죠? 그리고 수량이 첫 번째 줄에 있고 할인율이 두 번째 줄에 있고, 우리는 두 번째 줄 걸 가져와야 되고,
이때 정확히 일치하는 걸 찾아요? 55개라는 수량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유사일치라고 하는 거예요. 비슷하게 일치, 유사일치라는 말이 이때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true라고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그랬죠? 위에 거는. 소점회가 나왔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줘야 돼? 여기다가 아까 라운드업을 써서 뒤에 컴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근데 소점회가 나오면 안 되는데 나왔잖아요. 그렇죠? 자, 안 나왔죠? 안 나왔잖아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이렇게 계산했거든요. 라운드를 계산하지 않고 그냥 VLOOKUP, HLOOKUP만 썼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럼 소수점 이하가 나올 수 있어요. 소수점 이하가 나온 애에다가 라운드를 걸어도 소수점 이하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 써야 돼요. 처음부터 잘 써야 소수점 이하가 안 나와요. 소수점 이하가 안 나왔잖아요. 처음부터 썼을 때는 안 나왔는데 구간 나눠 쓰다 보니까 소수점 이하가 있는 애도 있고 없는 애도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돼요. 만약 이렇게 표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소수점 이하를 줄이셔야 돼요. 소수점 이하를 줄이셔야 돼요. 소수점 이하를 늘리고 줄이는 게 있으니까 줄이셔야 돼요. 아니면 실행 취소 눌러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딱 쓰고 엔터를 쳐야 돼요. 네. 답은 이렇게 됩니다. 이 부분 true라고 써있는데 이 true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 안 써도 된다 그랬죠? 이 뒷부분 안 써도 된다 그랬어요? 이 뒷부분. 왜? 위에 있는 거는 옵션에 위에 있는 건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 VLOOKUP과 HLOOKUP은 true일 때 생략하고 rank라는 함수에서는 false일 때 생략해요. 그럼 만약에 이것이 true라고 하는 의미는 55개니까는 40에서 70 사이에 3% 이상한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이거를 필기 시험에는 그냥 물어봐요. 이 의미가 뭡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럼 보기 넷 중에서 맞는 보기를 고르면 되는 거죠. 네. 라운드업은 반올림, 올림, 내림 하는 건데 얘는 반올림, 얘는 올림, 얘는 내림. 절사라는 말도 하고 뭐 내림이라는 말도 쓰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컴마 자릿수는 어차피 똑같죠.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시오, 올림하시오, 내림하시오. 10의 자리 같으면 마이너스 1의 자리가 마이너스 1, 10의 자리가 마이너스 2, 100의 자리는 마이너스 3, 1000의 자리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들어가. 그 라운드 계열 함수는 수학 함수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를 외우셔야죠. 그러니까 반올림이 뭔지는 아셔야 된다는 얘기지. 뭐 그거는 오류 기준으로 올라가냐 내려가느냐 이런 거는 우리가 수학 시간에 어릴 적에 배웠으니까 학창 시절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러니까 반올림 하시오라는 문제에 대한 해설은 안 해놔요. 5보다 크거나 같으면 올라가고 아니면 내려가고 이런 말은 안 해놓는다고. 반올림은 내가 알아서 가야지. 그거는 여기도 문제 자체가 복잡했죠? 왜? 비슷하게 일치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1개 이상 40 미만이면 할인율이 0%요, 40개 이상 70 미만이면 3%요,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게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요거 비슷하게 일치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함수를 써야 된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면 아까 돌아가서
아까 돌아가서 요거 얘가 아니구나. 아까 여기는 아닌데 다시 돌아간다면 이 문제였어요. 이거 이게 3이라고 써놨는데 아까 여기 보니까 이렇게 썼거든요. false라고 썼잖아요. false. 얘를 생략하면 true가 된다 그랬죠. true가 되면 틀리나? 비슷하게 일치라는 거잖아요. true가 쓰면 어차피 3 1, 2, 3 중에 하나만 쓰면 되잖아. 얘가 2.5도 아니고. 근데 얘가 4가 되면 안 되잖아. 4가 5가 되면 안 돼. 5 쓰니까 왜 된 거예요? 생략했으니까 5가 된 거지. 5라는 말은 뭐예요? 3보다 크거나 같으면 5가 되잖아. 얘는 5 쓰면 안 되죠? 얘는 5 쓰면 안 돼. 왜? 1, 2, 3밖에 없는데 5라는 말은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false를 썼으니까 정확히 일치를 쓰는 거고, 얘는 비슷하게 일치를 써서 생략했잖아요. 생략했으니까 5라는 코드는 1은 아니고 2도 아니지만 3 이상은 되잖아요. 3, 4, 5 되잖아요. 그래서 4.2%가 온 거지. 그러니까 문맥적으로 5라는 코드가 들어오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는 컴마 false를 쓴 거지. 이렇게 false를 써야 정확하게 답을 써야만이 나온다라는 얘기지. 그러나 false를 생략하고 true 또는 생략을 해서 써도 답은 나온다는 얘기지. 문맥적으로는 틀렸지만 답으로는 맞을 수 있다라는 얘기지. 예. 근데 지금 계산했던 여기는 HLOOKUP에서 true를 생략하면 어떻게 돼요? 생략이 아니라 false를 쓰면 어떻게 돼요? 얘를 false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55개라는 항목은 없잖아요. 개수가. 그러니까는 55에 해당하는 값이 없으니까 에러가 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는 반드시 true를 써야 되고 생략을 해야 되는 거고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수음이한 거 판별할 때 써요. 수음이한 거. 예를 들면 점수가 있고 평가를 매겨야 돼요. 95, 85, 70, 80, 65, 45. 그 여기 이제 수음이한과 A, B, C, D를 학점을 매겨야 되는데 이렇게 쓰죠. if 이 점수가 90점 이상이면 A, 아니면 if 이 점수가 80점 이상이면 B, 아니면 이 점수가 70점 이상이면 C, 아니면 if 이 점수가 60점 이상이면 D, 그것도 아니면 F.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이렇게 길어요. 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거를 그대로 제가 여기다 한번 나열해 볼게요. 여기다가 평가 1이고 이거는 평가 2라고 쓰고, 대신에 점수와 평가를 매기 위한 0.60, 70, 80, 90 A, B, C, D, F. 요거는 미리 만들어 놔야 돼요. VLOOKUP을 쓰기 위해서 는 VLOOKUP 요 점수를 가지고 요 표에서 찾겠죠? 그래서 95면 90 이상이니까 A가 되겠죠? 85면 80 이상 90 미만이니까 B가 되겠죠? 그러니까는 첫 번째가 점수, 두 번째 평가, 두 번째 평가를 가져오면 되고, 유사일치죠? 정확히 일치가 아니잖아요. 안 써도 되고 써도 되죠?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똑같아요. 답은 똑같은데 직접 이거를 if 함수로 매길 거냐 아니면 여기 있는 참조표를 가지고 계산할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만약에 A, B, C, D 말고 A 플러스 A, B 플러스 B, C 플러스 C 이런 데도 있더라고. 그러면
종류가 9가지가 나오죠. 그러면 if를 8번을 써야 돼. 8번. 얘는 범위만 정해주면 되죠. 이 범위를 요만큼만 정해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똑같지 뭐 나머지는. 그래서 어떤 거를 쓰는지는 본인이 계산해서 알아서 계산하시면 되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if도 알아야 되고, 어차피 공부하실 거라면 VLOOKUP은 당연히 아셔야 되겠지만은 if를 막 7번씩 8번씩 쓰는 거는 좀 그렇고 논리적으로 불편해. 하나 삑살이 나는 순간 망쳐버릴 수가 있으니까는. 근데 뭐 VLOOKUP이나 HLOOKUP을 쓰면 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때는 HLOOKUP을 쓰는 거고, 요럴 때는 VLOOKUP을 쓰는 거고, 세로로 나열되어 있으면 VLOOKUP, 가로로 나열되어 있으면 HLOOKUP. 그거 이후에는 없습니다. 그거 외에는. 자, 요걸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근데 그 VLOOKUP이나 HLOOKUP 쓸 때 그 안에 먼저 계산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예. MID나 뭐 그런 거 나오는. 그렇죠. 안에 먼저 계산해야 될 문제가 생기죠. 여기 보면 라이트 함수를 먼저 써야 될 때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 먼저 수식으로 쓸 때 그걸 먼저 쓰고 나중에 뭐 VLOOKUP 이렇게 쓰면 계산이 틀리더라고요. 왜요? 돼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요걸 한번 써볼게요. 얘를 한번 써볼게요. 지금 요렇게 썼잖아요. 요렇게. 그러면 지금 라이트 함수를 먼저 쓰시고 싶으신 거잖아. 그럼 여기다가 는 라이트 함수를 쓰고, 이 성별 코드의 5번째, 오른쪽에 한 글자를 잘라라 이거잖아요. 이게 자른 거 한 글자 아닙니까? 이거 맞죠? 그렇죠? 요거 자른 거 맞잖아요. 그럼 요 앞에다가 추수를 쓰고, 요 뒤에다가 컴마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를 쓰시면 되죠. 그러면 얘는 1이고 2이고 3이고 4니까 이렇게 뭐 1, 2, 3, 4에 따라서 답이 이렇게 나오겠지. 기획부, 영어부, 뭐 인사과 쓰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순서를 얘를 먼저 쓰셨으면 얘 앞에다가 추수가 들어가야 되고, 그게 찾는 값이니까 이제 뒤에다가 또 나열을 해줘야지. 그 순서가 그런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거를 먼저 썼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 앞에다가 추수를 쓰고 이 값에 따라서 나열할 거를 나열해 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이것만 갖고 계산하기는 어려우니까 항상 종이에다가 이렇게 쓰는 연습을 하셔야 돼. 문법을 도출해 나가는 과정을. 우리 수학에서 수식을 이렇게 막 도출해 나가잖아요. 근데 이게 컴퓨터로 시험을 보다 보니까 키보드로 입력할 생각을 먼저 하신단 말이야. 근데 이게 머릿속에서 이렇게 쭉 도출이 되면 괜찮은데, 저는 많이 했으니까 바로 이렇게 도출이 되죠.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처음 만나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머리에서 생각을 한번 해요. 라이트를 먼저 쓸까? 이건 추수함수를 써야 되는데 라이트가 들어가니까 라이트를 먼저 한번 계산해 보자. 라이트를 먼저 계산해 보고 이제 그 앞에다가 추수를 쓰고 뒤에다 나열하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저도 그렇게 써요. 한 번에 안 되면 2번, 3번에 걸쳐서. 그리고 저도 종에다 써요. A라는 함수를 쓰래. A는 내가 한 번도 안 써봤거든. 그러면 여기다가 는하고 A를 써보면 함수 목록이 쭉 보이잖아요. 사용 방법이. 거기에 들어가서 일일이 하나씩 골라보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시험에 생판 처음 나오는 함수라는 말은 없어요. 무조건 나왔던 함수가 나오는 거니까. 지금까지 여기 나온 함수들 중에 아닌 엉뚱한 다른 함수가 턱 하니 시험에 나온 적은 없으니까는 새로 공부하실 게 아니라 매번 나오던 함수만 공부하시면 되니까는 반복하시면 된다 이거죠. 예. 아는 놈은 말하기 떠들기 쉬워요. 전 아니까 떠들지. 모르시는 입장에서는 아무리 백날 잘 떠들어도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 집에 가서 머리에 막 뒤집어 묶고 막 예전에 열공 이렇게 써가지고 막 공부해야지 뭐 방법이 없잖아요.
세 번째는 뭡니까? 요거네. 이 사람이 결혼한 지 몇 년 됐니? 그래서 몇 년 됐는지 명칭이 있대. 저는 처음 봤어요. 이 책 가지고 공부하면서, 결혼 1주년을 지혼식이라고 부르는구나. 이거 처음 알았어요. 우리가 은혼식, 금혼식은 들어봤는데, 회원식 이런 거 있잖아요. 60주년 됐을 때, 결혼 20주년, 25주년이에요? 몇 년이 은혼식이죠? 금혼식은 50주년을 알겠고, 25주년인가요? 그냥 넘어갔네. 그러고 보니까. 은혼식을. 금혼식 때 잘해줘야 되겠네. 그러면 8주년은 뭐예요? 없어요? 그럼 없다면 만약에 이 문제 중에 8주년이 나오면 에러 나잖아. 그럼 11주년 됐으면 어떻게 돼? 석혼식이라고 부르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여기 11년 차가 된 사람은 에러 날 거 아닙니까? 그럼 에러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요? 유사일치를 써야죠. 정확히 일치가 아니라 8주년 차, 6주년 차는 없잖아요. 그러면 오류가 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6주년 차는 목혼식, 7, 8, 9는 화혼식, 그럼 10, 11, 12, 13 여기는 석혼식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유사일치, 비사일치를 써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죠. 는 브이루컵 결혼한 지 5년 됐다. 5년 됐다. 그러면 이 코드표에서 첫 번째가 몇 주년, 두 번째가 명칭이니까 두 번째 걸 가져와야 되고 유사일치를 써야 되겠죠? 그래야 이 사람이 만약에 6년차가 됐어. 6년차. 6년차는 목혼식으로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6년차, 5년차는 제가 임의적으로 쓴 거잖아. 이 사람이 결혼한 지 몇 년인지 계산해 봐야 되겠죠? 계산부터 해봐야죠. 결혼기념일을 이용하여 주년을 산출하고 결혼기념 표를 참조하여 명칭을 출력하시오. 이런 얘기겠죠, 뭐. 이때 무슨 함수? 이어 함수, 투데이 함수, 그 다음에 vlookup 함수. 그 다음에 몇 주년 차인지는 현재 연도에서 결혼 연도를 빼시오. 이렇게 결혼 연도를 빼시오. 그러면 되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2014년도에 결혼했으니까 지금 2018년도에서 14 빼면 4년 차가 된 거죠. 만 몇 년이 아니라 그냥 연도만 빼래. 연도만. 여기서 결혼 연수는 C의 14번째죠. C의 14번째. 자, 그럼 계산해 보자고요. 는 현재 연도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현재 연도는 이어 today 빼기 이어 C 14번째. 그럼 이어가 뭔지를 알아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는 이어라고 쓰고 여기에 날짜가 들어가면 날짜에 해당하는 연도 몇 년도 이걸 따지는 거고요. 는 today라고 쓰면 얘는 지금 연도. today는 괄호 안에 아무것도 안 씁니다. 그러니까 는 today하고 괄호 열고 닫고 딱 치면 지금 몇 년, 몇 월, 며칠인지가 딱 떠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어딘가에다가 는 today라고 쓰잖아요. 이렇게 쓰면 지금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떠요. 이렇게. 이걸 내년에 열어보면 이렇게 된 걸 내년에 열어보면 2019년도 10월 29일로 나오겠죠. 얘를 내일 열어보면 30일로 나오겠죠. 지금 날짜를
입력하는 거예요. 입력하는데 컨트롤 세미콜론 치면 바로 날짜가 떠요. 컨트롤 세미콜론 누르면 지금 날짜가 떠요. 이거는 그냥 지금 날짜를 입력하는 것 뿐입니다. 이걸 내일 열어보면 이대로 있어요. 10년 후에 열어봐도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today라는 함수를 쓰면 이거 10년에 열어보면 10년 후에 날짜가 나와요. today는. 예. 그리고 그거의 날짜에 해당하는 연도를 출력하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연도만. 몇 년도인지. 그러니까 today에 대한, 오늘 날짜에 대한, 현재 연도, 오늘 날짜에 대한 연도를 빼시오 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2018이 나오겠죠? 그리고 C14번째에 있는 이 사람의 결혼기념일이 2014년 5월 8일이니까 2014를 빼서 4년차가 되는 거죠. 4년차. 그러면 이제 4년차에 해당하는 혁혼식을 빼오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는 함수가 3가지 나왔죠. 3가지가 나온 거야. 그럼 여기다가 는 VLOOKUP year today 빼기 year 결혼기념일. 이것이 이 표에서 두 번째 라고 하는 거죠. 오, 함수가 길어졌어요. 요것이 몇 년 차인가를 계산하는 거고, 몇 년 차, 너 결혼한 지 몇 년 됐니? 라는 거죠. 그리고 이 뒤에 있는 거는 아까 참조표고, 첫 번째 칸은 몇 년 차, 두 번째는 그 몇 년 차에 해당하는 명칭. 뒤에 컴마, true. 비슷하게 일치, 유사일치를 생략했죠? 생략한 거죠. 네. 그 길잖아. 함수가 벌써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똑같은 함수가 두 번 나오면서 함수만 4번 썼단 말이야. 이렇게 쓰면 정신이 하나도 없죠. 이를 구간 잘라서 계산해보면 답이 나오지. 구간 제가 합성했지 않습니까? 합성을 했잖아요. 네. HLOOKUP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고 뒤에 true라는 값을 빼도 되고 안 빼도 되고, 직접 계산했어요. 제가 문제풀이를 안 하면서 직접 계산했어요. 다시 보여드리면 는 HLOOKUP을 계산해야 되는데 이때 두 과목에 대한 평균을 이용해서 계산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에버레이지를 써야 되겠고, 두 과목 블록 잡아줬죠. 요것이 lookup value가 되고, 이 lookup value에 해당하는 테이블 어레이는 하단에 있는 요 표가 되겠고, F4번 키. 그리고 첫 번째 줄에 해당하는 점수에 따라서 세 번째 줄에 있는 평가를 가져야 되니까 3이라고 쓰면 되고, 3. 유사일치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네. 자동 체크해주면 답이 되겠죠. 그러면 99쪽에 나와 있는 설명하고 동일해요. true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문제 5번은 인덱스 함수에 관한 문제거든요. 인덱스 함수에 관한 문제. 인덱스 함수는 이렇게 써요. 단순합니다. 는 인덱스 가로 열고 범위 몇 번째 줄 몇 번째 칸. 는 인덱스 괄호 열고 범위를 정해줘요. 그리고 몇 번째 줄 몇 번째 칸에 있는 걸 가져와라 하는 얘기죠. 뭔 얘기냐면 허용수라는 사람의 실습 점수를 찾아오래요. 이 사람의 점수를 찾아오래. 그러면 얘는 요렇게 따졌을 때 얘는 안 들어가겠죠. 얘는 계산한 거니까 뭐 얘를 들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자, 몇 번째 줄에 있어요? 세 번째 줄, 몇 번째 칸? 세 번째 칸. 이렇게 범위를 잡아주면 몇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칸. 맞죠? 맞아요. 이 책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는 인덱스 가로 열고 범위 세 번째 줄 세 번째 칸 이렇게 써놨어요. 허용수의 실수함수가 100점이니까 이렇게 썼어요. 틀렸다. 이렇게 썼는데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는 인덱스 알맹이만 잡고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그래도 되죠? 그래도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블럭 잡으면 두 번째 줄 세 번째 칸이고 이렇게 블럭 잡으면 세 번째 줄 세 번째 칸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보편적으로 데이터를 이렇게 잡을 거냐 이렇게 잡을 거냐 하는 거죠. 근데 Hlookup, Vlookup 계산할 때 우리 어떻게 했어요? 요것만 잡았죠? 얘 안 잡잖아. 아까 이거 계산할 때 여러분들 이렇게 잡았어요? 이렇게 잡았어요? 알맹이만 잡았잖아. 이 문제에서 이렇게 잡았어요? 이렇게 잡았어요? 알맹이만 잡았잖아요. 보편적으로 함수를 계산할 때는 알맹이만 잡아요. 이렇게만 잡아요. 그럼 이렇게 잡으면 안 됩니까? 상관없지. 내 맘이지. 내 맘이지. 그래서 답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여기 달라진 거죠. 여기가 달라졌잖아요. 두 번째냐 세 번째냐. 왜냐면 여기는 23번째에서 범위를 잡았고 얘는 24번째에서 범위를 잡았기 때문에 줄이 다른 것 뿐이지. 그러나 이렇게 잡지는 않아요? 이렇게 잡지는 않지. 왜? 이철형이 빼먹으면 안 되지. 얘는 알맹이니까 꼭 알맹이는 포함시켜야지. 그렇죠? 이렇게만 잡아도 안 되지. 이렇게만 잡아도 안 되지. 왜? 앞에 있는 이것도 데이터잖아. 그러니까 데이터는 반드시 알맹이는 포함시키고 항목 이름 겉에 있는 것도 포함시킬 거냐 알맹이만 잡을 거냐는 거는 판단하시기 나름이라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유형의 문제가 과거에도 나왔고 지금도 나올 거란 얘기죠. 그럼 이제 우리 얇은 책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안 갖고 다니신 얇은 책 있잖아요. 거기에 관련도 문제를 보면은 인덱스가 많이 나왔는지 에버리지 F가 많이 나왔는지 에버리지가 나왔는지 Hlookup이 나왔는지 쭉 공부를 해야 되겠죠. 오늘 배우신 함수가 교재 89쪽을 한번 보세요. 교재 89쪽. 교재 89쪽을 보면 꼭대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수학 3가함수 중에서 수학 3가함수는 뭐뭐가 있다 그랬죠? 거기 위에 썸 있죠? 그 다음에 라운드 계열, 아까 라운드. 그 다음에 라운드 업, 라운드 다운 있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ABS는 아직 안 했어요. 절대값입니다. 절대값. 절대값이라는 게 뭐예요? 수학에서 마이너스 5.5 절대값. 그럼 마이너스 5.5가 5.5가 되고 부호가 양수로 변하는 게 절대값이죠. 앱솔루트라는 함수를 쓰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는 거죠. 어렵지는 않아요. 뒤에 한번 풀어보면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int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sum if가 나왔고 sum if s가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rand 랜덤 넘버라 그래서 난수를 계산하는 겁니다. 난수 0에서 1 사이에 임의의 실수를 뽑아내는 게 난수예요. 우리 시험에는 안 나와요. 이겁니다. 이거 는 rand 가로 열고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매번 다르죠? 매번 다르잖아. 매번 다르거든. 0과 1 사이의 숫자가 하나씩 튀어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써주시고 F9번 키 누르면은요, 는 rand 가로 열고 닫고 쓰고 나서 엔터 치고 나서
F9번 키를 꾹 누르고 계시면 숫자가 매번 바뀔 거예요. 로또 번호 바뀌듯이. 이런 난수를 가지고 로또를 계산하거나 주사위 놀이를 하거나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숫자가 막 튀어나와야 되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팩토리얼, 5팩토리얼, 3팩토리얼 이런 거 있잖아. 5팩토리얼 그러면 5, 4, 3, 1 곱하는 거 이렇게 는 FACT 5라고 하면 5팩토리얼이니까 5, 4, 3, 2, 1 곱하면 120 나오지 뭐. 팩토리얼 기억나세요? 옛날엔 수학에도 이렇게 썼지. 5 느낌표 그럼 5팩토리얼 이랬었잖아요. 이거를 수학에서는 팩트라고 쓴다. 이렇게 쓰는 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SQRT 제곱근. 시험 문제 제가 한번 이렇게 내볼게요. 다음 숫자 중에서 큰 수를 고르시오. 가장 큰 수를 고르시오. 보기 4개 중에서 다른 값을 찾으시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 는 INT 5.5는 뭐가 될까요? 5죠. 5잖아. 5. 그러면 INT 2.5 그러면 얼마가 나오죠? 2. 그렇죠? 자, 그러면 는 SQRT 8 그럼 얼마일까?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나 대략 3은 아니죠. 루트 9가 3이니까 루트 4가 2고 그럼 루트 8은 2. 얼마 되겠죠. 2. 얼마 되겠죠. 여기다가 INT를 취해주면 뭐가 된다? 2지. 그럼 이거하고는 값이 어떻다? 동일하죠. 그 다음에 아까 일어난 거 있었는데 모드 2,2,3 4,3 이렇게 되면 뭐가 되죠? 2가 두 번 나왔으니까 2가 제일 많이 나왔죠? 그럼 똑같은 다 2죠. 그리고 여기다가 는 모드 5,2 그럼 뭐가 되죠? 5를 2로 나누면 나머지가 1 나오겠죠. 1 이렇게. 그럼 다음 보기 중에서 값이 다른 건 뭘까요? 라고 문제를 내는 거죠. 값이 다른 거. 그럼 함수를 이렇게 많이 물어보잖아. 필기시험은 이렇게 내요. 실제로 이렇게 유형이 나옵니다. 다음 보기 중에서 값이 다른 걸 고르시오. 그러면 찍어봐야 돼. 이걸 모르겠어. 그러나 이거는 2고 이거는 2고 얘는 1이고 그럼 얘는 몰라도 분명히 얘도 2가 되겠지 뭐. 어차피 2번 나왔으니까 얘도 이거는 아니고. 그렇지? 이렇게 이제 문제를 내는 거. 그렇게 문제를 내는 거죠. 그 다음에 파이도 있다. 파이 이거 는 파이 3.14159 원주율 우리는 3.1415를 곱했잖아요. 왜 3.141591을 곱하면 길어지니까 계산이 오래 걸리니까 3.14만 곱했지. 3만 곱하려도 될 텐데. 근데 정확히 하려면 3.141592도 아니고 큰 무한소수를 곱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파이 함수예요. 파이 함수. 알아서 계산이 되겠지. 파이. EXP도 있어. 뭐 지수함수 2.8182 2.8184 헷갈려. 는 EXP 얘를 0을 쓰면 2를 쓰면 2.718283 이거 이런 게 있더라고. 지수함수라 그래. 뭔지 몰라요. 저도 지수함수라고 써있길래 그렇게 외운 것 뿐이야. 저도 수학 싫어해요. 파워 여러분들 수학에서는 이렇게 쓰죠. 2의 3승 이렇게 씁니다. 이거는 연산자예요. 연산자. 거듭제곱 연산자. 수학에서는 2의 3승 이렇게 쓰는데 컴퓨터는 이렇게 못 쓰니까 이렇게 나열을 해서 쓰는 거죠. 2의 3번 거듭제곱하면 당연히 8이겠죠? 8이겠죠. 이거를 함수는 어떻게 쓰느냐? 는 파워
2,3 2를 3번 곱하시오 이거지. 파워는 함수, 이건 함수, 얘는 연산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직무적 처리를 하실 때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뿐만 아니라 막 복잡한 숫자를 곱해야 되고 거듭 제곱을 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함수를 쓸 건지 그냥 연산자를 쓸 건지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예. 근데 우리 시험은 연산자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정도만 나오고 주로 함수를 물어보죠. 함수. 네, 파워.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트렁크. 트렁크는 필기시험에 자주 나와요. 얘는 소수점 이하를 무조건 잘라버리는 함수입니다. 특이해요. 자 보세요. 는 int 5.5 그럼 얼마라고요? 5죠. 그렇죠? 5 맞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는 int 마이너스 5.5는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6. 그렇죠. 마이너스 6이죠? 는 트렁크 5.5 그럼 얼마다? 5. 는 트렁크 마이너스 5.5는 얼마다?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이 아니에요. 얘는 소수점 이하를 무조건 잘라버리는 거예요.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수일 때는 똑같아요. 트렁크나 int나 똑같은데 음수일 때는 달라. 음수일 때는 달라. 얘는 5, 얘는 5고 얘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이고 얘는 5고 얘는 마이너스 5고 여기 약간 다르다. 여기 약간 다르다. 트렁크 시험에 트렁크가 필기 시험에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소점 이하를 무조건 잘라버리는 게 트렁크고 int는 잘라서 올라가지 않고 내려가는 거고 트렁크는 자르고 마는 거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 실기 시험에 나오는 거는 라운드 계열은 어차피 뭐 쉬우니까 그 다음에 이거 얘는 안 나오고 안 나오는 거 골라볼게. 근데 필기시험 실기시험에는 아예 안 나와. 얘는 안 나와. 얘도 안 나오고 뭐야 EXP도 안 나오고요. 파이도 안 나와. 파이 3.14 이러고 이거 어쩌다고. 파워도 나올까 말까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ABS나 INT는 필기시험엔 간혹씩 나오는데 어려운 거는 아니죠. 절대값이라는 거는 부호를 양수로 만드는 게 절대값이잖아요. 뭐 그런 거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제 뒤에서 계속 설명드리면 되고. 찾기 참조 함수는 VLOOKUP. 이거는 뭐 목숨 걸고 외워야 돼요. HLOOKUP. 뭐 반드시 나오는 거라고 했으니까는. 그 다음에 추수. 얘도 단골손님이고. 인덱스는 뭐 좀, 인덱스. 컬럼스, 로우스는 안 나와요. 제가 안 쓸게요. 여기 보면, 컬럼스, 로우스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얘네들은 시험에 안 나온다고. 그냥 범위에는 있는데, 예. 그 허구한 날 많이 나올 만한 것들도 많이 있는데, 뭐 어쩌다 한 번씩 나오기가 그렇지. 실무에서는 쓰긴 하는데, 그것도 뭐, 필요하면 그때 찾아보면 되지, 굳이 시험에도 안 나오는 걸 굳이 제가 설명드리기에는 좀 불편하실 것 같아서. 요렇게 해서 이제 수학 3강 및 찾기 참조 함수는 이제 마무리 질 겁니다.